안녕하세요. 아직 부동산 하락 초입이다. 이꾸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소 5년간은 하락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어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진다.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은 어쩔 수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미분양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한다.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실수요자들은 전세를 활용하면서 당분간 관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이 2027년까지 최소 5년은 하락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이 하락했던 것처럼 중간에 일시적인 반등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장이 유지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시장에서 매매가 하락 움직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세가가 같이 떨어지더라도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가가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커서 하락장에서 전세가가 하방 지선 역할을 못하는 모습이랍니다. 이 때문에 매매가가 떨어질 여지가 충분히 많다라는 겁니다. 또한 현재 미분양 물량이 62,000인가 68,000쯤 되죠. 곧 7만 가구가 넘어선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둔촌주공 살리기로 온갖 것들을 다 쏟아부었지만 둔촌주공의 계약률이 50에서 70%라고 얘기하죠.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얼마나 제대로 계약이 체결될지 사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둔촌주공이 실제 계약 체결이 매우 안 좋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락 요인이 나중에 줄어든다고 갑자기 상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금리 인상이 멈춰도 고금리 인상이 꽤 오랫동안 유지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지지부진하는 시기도 또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이 계속 떨어졌던 건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죄송합니다. 그 노무현 시절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라서 거품이 잔뜩 끼다 보니까 거품이 꺼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기간에 집값이 2배, 3배, 4배, 5배 미친듯이 올랐죠. 그게 정리되는데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 걸린다라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또 곧바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집값이 올라가는데도 서서히 올라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철 소장께서 얘기하는 건 뭐다? 최소 5년간은 거래 절벽이다. 하락장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세 사기가 지금 되게 많죠.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거의 같을 때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부리거나 집을 사겠다라고 욕심부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P, 마피라고 얘기하죠. 마피가 왜 나옵니까? 분양가가 너무 높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고 쳐다도 안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대단한 게 아닙니다. 비싸서 안 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사상 최대의 입주, 미분양 물량 창궐, 하락장 5년이 지속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건설업체들은요, 그냥 의도적으로 대거 부도 내버리고 해외로 그냥 가버립니다. 중동 산유국으로 간답니다. 국내가 망하든 말든 나 몰라라는 거죠. 2023년 상반기쯤에 국내 사업 전면 철수입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쉽게 금리를 낮출 수 없습니다. 중국이 망하든 일본이 망하든 유럽이 망하든 망하는 곳이 나와야 그쯤에 금리를 멈추지 않겠습니까? 인상을.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야 미국도 과거에 2008년쯤에 잔뜩 늘어났던 빚을 청산해야 되잖아요. 뭘로 청산합니까? 유럽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망하면 달러 들고 와서 대거 싼 값에 헐값에 자산을 사들이고 또 뻥튀기해서 돈 벌어서 빚을 메꾸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은 하락장이 최소 5년이다. 그 5년 동안 건설업체는 뭘 하느냐? 해외에 나가서 이제 해외 사업하는 거죠. 그러다가 5년 뒤쯤 되면 다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또 떴다방 부르고
줄 세우기 알바 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다. 어느 지역에 분양받으면 로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다시 분위기를 띄우겠죠. 지금은 언제 집을 사야 되냐. 언제 4년 5년쯤에 집을 사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년 말이나 2027년쯤에 집을 사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때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됩니다. 서울 기준의 주택구입 부담지수 100 이하이냐,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고 있냐, 그리고 전세가와 매매가 관련해서 전세 가격이 꿈틀꿈틀거리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조짐이 보이느냐, 뭐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없냐, 미분양 물량이 대폭 줄어들었냐. 지금은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미분양 물량이 이제 거의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떤 때다 집을 사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죠. 2023년 올해 내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겁니다. 왜겠습니까?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를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1%요? 1.25%요? 1.5%요? 어느 누구도 그게 어디까지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한미금리 역전이 계속되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한미금리 역전이 격차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내에 있는 외화가 급속도로 바깥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수출, 수입 상황도 매우 안 좋아서 2023년 1월달만 해도 120인가요? 130억인가요? 120~130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이게 1년 내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확 쪼그라드는 거죠. 올해와 내년만 그렇게 돼도 한국 경제가 망합니다. 이럴 정도로 매우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네들이 털어먹을 나라를 지금 구하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망할까? 유럽이 망할까? 일본이 망할까? 어디가 먼저 망할지 두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쪽이 더 붕괴되면 미국이 양털깎기하러 들어간다라는 거죠. 지금 연이자가 5%, 6% 시대인데 미국은 기준금리가 7%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7%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많은 이들이 망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끝이 안 보이는 금리 인상, 그리고 미분양 공포, 고물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뒤집어지고 계속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도 된다? B2에서 주식에서 돈 벌어라. 이렇게 얘기한 놈들은 어떤 놈들이다? 사기꾼들이고 양아치고 쓰레기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개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함부로 남의 개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현철 소장, 그의 주장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얘기가 추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현철 소장의 얘기라고 죄의 얘기라고 무조건 다 믿어야 된다. 내 말이 100% 맞다. 이런 거 없습니다. 누가 하는 얘기더라도 의심하고 확인하고 직접 자신이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내 말만 믿으면 돈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한 놈들은 사기꾼입니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믿어서도 안 되고 다른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말도 믿어서도 안 되고 국회의원이나 관료나 대통령이나 정부의 말도 안 믿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의심하고 직접 확인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